네, 오늘 두 번째 서브스턴스 관련 세션 발표를 또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FX 맵을 이용한 패턴 배치를 해볼 건데요. FX 맵은 서브스턴스 기능 중에 비교적 고급 기능, 비교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최고급 기능에 해당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목차부터 얘기를 할게요. FX 맵이 일단 뭔지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섭디를 저희가 섭디답게 프로시저럴하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3번 목차부터는 본격적으로 C샵 코드와 1대1 대조를 하면서 FX 맵의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4번 실제 사용 방법은 직접 시연을 하게 됩니다. 5번, 6번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는 일단 제작을 해놨지만 시연 위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지나갈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7번 마지막에 잡다한 팁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FX 맵이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FX 하면 익숙한 거는 이펙트가 있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수학 시간에도 저희가 FX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 일단 저에게 익숙한 쪽은 섭디의 FX 맵은 오른쪽 수학적으로 말하는 fx, 즉 펑션입니다. 함수라고 하면은 뭐 fx 일단 아이돌 그룹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학 시간에 봤던 fx equal x 플러스 2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수라고 부르죠.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 입력에 특정 입력이 들어가면은 그것에 따라 정해진 규칙 따라서 그 값을 바꾸고 뭐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것이 바로 함수죠. 지금 예시로 든 fx equal x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2를 입력하면은 2를 더해서 4를 돌려주게 되는 그런 규칙을 가진 걸 그냥 함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fx 맵을 사용하는 노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타일 제너레이터, 타일 샘플러 같은 게 있는데요. 타일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뭐 개수 이외에 여러 파라미터를 받아서 타일을 만들게 되죠. 스플래터 서큘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입력받는 파라미터가 조금 다릅니다. 링의 개수, 지금 이 링의 개수를 파라미터로 또 받고요. 그 링 하나에 몇 개의 패턴이 들어갈 것인지도 파라미터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패턴을 배치하는 기능이 바로 스플래터 서큘러고요. 두 가지 노드는 모두 fx 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섭디답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섭디의 지분이 살짝 뺏기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조금 도식화하자면 섭패랑 섭디는 지금 서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일단 근데 뭐 겹치는 부분이 안 겹치는 부분이 더 큰 별개의 툴이죠. 섭디는 근데 대부분 기능의 일부만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침에 했던 얘기지만 섭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대부분 머티리얼 제작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어요. 사용법이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이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복잡하게 했던 것들을 매우 쉽게 처리가 가능한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섭디에 비해서 자유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섭디를 배우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대체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 사진빨 소프트웨어라고 썼냐면 인풋 사진이 구리면 머터리얼이 좋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써놨습니다. 사진이나 기존 섭디 제작물 가지고 합성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알케미스트의 등장으로 인해서. 하지만 여전히 섭디에서 알케미스트에서 사용할 에셋을 저희가 만들어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해야지 진정하게 그 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섭디 자체의 사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섭디 메리트를 100% 살리지 못하면 솔직히 섭디를 사용할 이유가 조금 퇴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상황 두 번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 과연 어떻게 만들지 바로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나요?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나요? 일단은 규칙을 좀 보죠. 매층 블록 개수가 다릅니다. 맨 위에 하나, 두 개, 그 밑에 두 개, 그 밑에 세 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가고 있죠. 블록 색 전부 다르고요. 간격도 같은 층이면 다 일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기존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복잡해집니다. 일단은 그라디언트 리니어 1으로 타일 샘플러로 돌려서 색을 배치하고 뭐 블렌드, 히스토그램, 셀렉트 뭐 별의별 거 다 섞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섞으면은 형태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형태 변경 같은 건 불가능하겠죠. 상황 두 번째입니다. 자, 화살표 방향 전부 90도로 돌리고 돌려달라고 개수도 2배로 늘려달라고 했어요. 이거 기존 방식대로 일일이 하나씩 배치하셨으면 일일이 하나씩 더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마땅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수작업이 너무 많죠. 이게 진짜 프로시저럴이 맞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걸 들고 왔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게 노드 2개, 노드 3개로 끝이 납니다. FX맵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다면 이 정도로 일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 사용법을 반드시 익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사용법에 입문이 될 만한 정보들을 또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자, 노드 수 직접 비교해보니까 더 좀 와닿는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노드 그래프들은 끝까지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완성한 게 아닙니다. 이 밑으로 지금 단수가 10개니까 10개만큼 생성을 더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트랜스폼 2D 노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거를 8개를 배치해야 되니 4개를 더 써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블렌드 노드도 계속 사용이 늘어나겠죠. 밑에 FX 맵을 다시 보시면 노드 수 위에 거 3개로 줄었고 왼쪽 거는 3개로 오른쪽 건 2개로 줄었어요. 자, 추가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타일 배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기로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패턴의 개수가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커브 맵을 통해서 저거를 바꿔볼게요. 이거를 입력을 하면은 벌써 패턴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커브 맵을 조정해 봅니다. 자, 변하는 게 보이시죠? 저희가 커브를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손쉽게 패턴을 배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요. 여기서 사이즈 옵션을 바꾸면은 지금은 오토로 되어 있죠.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벽돌 아까 만들었듯이 꽉 차게 쭉쭉 늘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도 패턴 개수 바뀌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서요. 써보지 않겠냐는 거죠. 이쯤 하면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C# 코드라 1:1 대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FX맵이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분명 나는 섭디 세션을 들으러 왔는데 왜 C#이 나왔는지 의문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섭디 내부 기능만으로 FX맵을 설명을 하기가 솔직히 제 생각에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디버그를 하면서 FX맵 구조를 저희가 익혀야 되는데요. 디버그 전에 알아둬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수학적인 지식도 조금 필요하고요. FX맵 좌표계의 진행 방향도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밑에 세 번째 줄에 변수, 함수, 뭐 자료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프로그래밍 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세 번째 줄은 상당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순환논법으로 치닫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FX맵 쓰려면 디버그를 잘해야 된다. 디버그를 잘하려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기본 지식이 있어야 FX 맵을 잘 쓸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순환 논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뭐 이렇게 계속 뱅뱅 돌다 보면 FX 맵 배우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C샵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는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자, 변수, 함수, 자료령, 논리연산, 조건문, 뭐 반복문, 루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 책에서는 첫 일주일 안에 전부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요. 쓸데없이 어렵게 배울 바에 돌아가더라도 쉽게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샵 배우는 걸 돌아간다고 표현은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코딩을 배우면 여러분들의 표현 가능한 폭이 계속 옆으로 넓어집니다. 계속 그냥 이렇게 쌓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코딩의 매력이죠. 연봉도 같이 오를 거예요. 자, 그럼 FX 맵의 세 가지 노드를 본격적으로 C샵 코드에 1대1 대응시켜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모르셔도, 지금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PPT를 보고 나셔서 집에 가셔서 C샵 책을 간단한 걸 사서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동료 프로그래머를 뭐 데려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터레이트 노드는 루프 노드예요. 저희가 지금 주석이 총 4줄이 있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시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 코드를 말하고요. 작업자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겨놓는 메시지예요. 이터레이트 노드 사용 시에는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4가지만 기억하시면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노드 자체에서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변수 앞에 이름을 붙여서 어떤 형태로 이 변수가 움직이게 되는지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정수형으로 길이를 10이라고 정한 겁니다. 정수형으로 길이를 10으로 정했고요. for 루프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그 자료형이 플롯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는 프로그래밍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섭디에서는 이렇게 돼요. 플롯 보이시죠? 여기 인덱스를 랭스랑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플롯이랑 인테저 값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덱스는 코딩을 하다 보면 무조건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좀 1 이외의 다른 값, 2, 3 막 이렇게 증가시킬 때도 있고 가끔씩은 빼기도 해요. 근데 섭디에서 루프 노드는 무조건 1씩 증가만 있습니다. 자, 내부 인덱스 변수, 플롯이다 얘기를 했죠 이미. 그리고 쿼드란트 노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라디언트 쿼드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FX 맵의 아웃풋이 흑백이냐 컬러냐를 따로 정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러, 칠, 뭐 인헤리트 랜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위치 노드. 이거는 제일 쉬운 노드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if문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 노드 자체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불, is true. 불값, 이게 참 혹은 거짓이냐. 예를 들자면 1 더하기 1은 2이다라고 하면 이게 참이 되죠. 하지만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하면 거짓이 됩니다. 이거를 컴퓨터에서는 불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되고요. 이 불값이 참이면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값이 거짓이면은 왼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노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위치 노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은 왼쪽, 오른쪽이 확실히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쓸데없이 셀렉터라고 나오고 왼쪽, 오른쪽이라고 표시를 해서 처음 배울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true가 오른쪽이고요. false가 왼쪽입니다.
쿼드란트 노드 뭐 지금 복잡하게 설명이 달려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fx 맵을 통해 패턴을 배치할 때 그 패턴의 색상, 위치, 회전값 등을 정하는 노드가 쿼드란트 노드입니다. 쿼드란트 노드에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지금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실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쉬운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0.1 간격으로 패턴을 가로로 5개 배치하는 예시부터 시연을 하도록 할게요. 시연할 때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fx 맵을 하나 꺼내서 컬러 모드 옆에 보이시죠? 컬러 모드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주시고요. 인풋 이미지를 보시면은 백그라운드랑 인풋 이미지 0이 있는데 fx 맵 사용 시 주의하셔야 될 점 중 하나가 백그라운드에 넣은 맵은 저희가 fx 맵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 이미지 0에다가 노드를 연결해 줍니다. 변화가 없죠. 이제부터 fx 맵 내부에서 이거를 변경을 시키도록 할게요. fx 맵 내부로 들어가는 법은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프로퍼티 창에 에디트 버튼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조그맣게 있어서 굉장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방법은 노드를 오른쪽 클릭하면은 에디트 fx 맵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자, 이제부터 fx 맵 노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패턴을 0.1 간격으로 5개를 뿌린다고 했어요. 5개를 뿌린다는 의미는 5번의 반복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반복은 이터레이트 노드라고 했습니다. 자, 이터레이트 노드를 꺼냅니다. 사실 오늘 시연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부탁을 해서 시연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터레이트 노드를 연결을 했는데 fx맵 노드는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작 위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노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루프를 돌려야 되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이럴 때 오른쪽 클릭을 하고 Set as Route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터레이트 노드를 누르면 옆에Iterations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터레이트 노드 자체의 파라미터고요. 이거를 조정하면 저희가 패턴의 반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쿼드란트 노드를 누르시고 패턴이 지금 노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이 노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를 패턴 인풋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풋 이미지로 바꾸시면은 드디어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죠. 저희가 인풋으로 받은 이미지를 쓰겠다는 의미였고요. 다음번에 해야 될 거는 일단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저희가 5개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면 안 보여요. 그래서 0.1, 0.1로 조정을 해놓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쿼드란트 노드에서는 배치될 패턴의 세부 속성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모니터가 작으니까 패턴을 좀 더 키우도록 할게요. 자, 지금 패턴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터레이트 노드 다시 가서 이터레이션스를 5번으로 늘려볼게요. 아직은 별 차이가 나지 않죠. 이거를 임시로 파라볼로이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모양이 이상하죠? 반복 횟수에 따라 확실히 패턴의 모양이 차이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패턴 5번 돌리기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 노드가 왜 fx맵이라고 부르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터레이션스 항목 옆에 보시면은 함수 기호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empty 펑션을 누르셔서 직접 값을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자, 일단은 저희가 5개를 돌리기로 했으니까 숫자 5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정수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인테저 노드를 꺼냅니다.
여기서 숫자를 5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플롯형으로 일단은 바꿔야 됩니다. 투플롯. 투플롯 이거는 프로그래밍에서 캐스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지금 정수형인 숫자 5를 실수형, 즉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바꿔주겠다는 의미예요. 이 계산을 왜 하느냐? 저희가 1을 5로 나누면은 0.2라는 값이 나오죠. 그 0.2라는 값을 저희가 크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값을 미리 구할 거고요. 나누는 방법은 디비전이라는 노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밑에다가 5를 실수형으로 바꾼 걸 입력을 하시고요. 위에다가 플롯 노드를 꺼내신 다음에 값을 1로 두고 연결을 하시면은 1 나누기 5, 즉 0.2라는 값이 생성이 되어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set 노드를 사용하시면은 이거를 지역 변수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라는 것은 지금 일단 저장해 놓고 나중에 다시 쓰겠다는 의미예요.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터레이션 노드에 이터레이트 노드에 이터레이션스 항목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아래에서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항목에서도 여기서도 그리고 쿼드란트 노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역 변수를 만들어 두고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이즈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시퀀스 노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시퀀스 노드는 흐름의 제어를 하는 노드로서 이렇게 위쪽에 연결한 것이 무조건 먼저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노드고요. 간혹 이렇게 시퀀스 노드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 사용법을 반드시 익혀놔야 됩니다. 시퀀스 노드의 반환형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입력한 노드를 그대로 반환하게 되고요. 저희가 5번 반복하기로 했으니 숫자 5,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숫자 5를 그대로 반환을 한다고 했죠. 시퀀스 노드가. 이거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set as output 노드로 만듭니다. 이러면 저희의 첫 번째 함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함수는 정해진 값을 입력받으면은 뭔가를 내보낸다고 했죠. 노란색 노드가 바로 그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노드가 되는 거고요. 어떤 노드든 아웃풋으로 설정을 할 수 있지만 항목에 따라서 자료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이터레이션스 항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테저 정수형 자료 하나만 가진 자료형으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밑에서 0.1 간격으로 X축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는 걸 만들기로 했죠. 그럴 때는 패턴 오프셋을 저희가 건들면 됩니다. 패턴 오프셋 메뉴 함수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가져와야 될 것은 루프 값 인덱스 변수입니다. 루프 값 인덱스 변수 같은 경우는 아까 C# 코드랑 1대1 대응시킬 때 말을 했듯이 플롯형이에요. 근데 지역 변수나 루프 값 변수를 가져올 때에는 저희가 get으로 시작되는 노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get float을 입력하셔서 노드를 꺼내시고요. 여기서 추가로 내려보시면은 앞에 달러 사인이 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보이실 텐데요. 달러 사인이 붙은 변수는 시스템 변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스템 변수 같은 경우는 섭디 내부 자체에서 제공하는 변수고요. 저희가 이번에 쓸 것은 달러 넘버 변수입니다. 이게 바로 루프 인덱스예요. 자, 루프 인덱스를 받아왔으니 이제 0.1 간격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잖아요. 0.1이랑 이 루프 인덱스랑 곱해줍니다. 곱하는 거는 멀티플라이 노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롯 0.1을 입력을 해주고요. 0.1 간격으로 배치하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연결하시면은 곱하기가 완료가 되었고요. Y축의 좌표는 저희가 변경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플롯 노드를 꺼내신 다음에 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expected output type is float2라고 나옵니다. 플롯2형을 아웃풋으로 받겠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두 개의 플롯으로 플롯2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벡터라는 노드를 사용을 합니다. 벡터 플롯2 노드는 플롯 두 개를 인풋으로 받고 플롯2를 내보내는 함수입니다.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해주고 아까처럼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set as output 노드를 누르게 되면은 자, 패턴이 드디어 바뀐 게 보이시죠? 이 간격을 좀 더 넓힌다면은 정확하게 패턴이 배치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조금 더 재밌는 거를 해볼게요. 저희가 아까 위에서 사이즈 변수를 이렇게 set으로 지역 변수화 시켰다고 했어요. 이거를 get 플롯으로 구해와서 사이즈를 0.2 값 대신에 사이즈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간격으로 지금 배치가 되었죠. 5개의 패턴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크기까지 조정을 해보고 이 예시는 마치도록 할게요. 크기, 지금 0.25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empty 펑션을 누르고 아까 사이즈 받아온 것처럼 get 플롯을 통해서 사이즈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도 플롯2 자료형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까 벡터 노드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get 플롯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가져오는 노드를 두 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하나의 값으로 둘 똑같은 값을 사용해서 벡터를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이거를 set as output 노드를 선택을 하면은 자, 간격도 정확하고 사이즈도 정확하게 5개가 배치가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재밌는 걸 해보도록 하죠. 이터레이션 노드에서 처음에 저희가 5라고 설정한 값이 있어요. 지금 이 값에 기반해서 간격도 잡고 사이즈도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이거를 처음에 저희가 생성한 5라는 값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뀝니다. 이게 FX 노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예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계속 마저 PPT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PPT는 제가 이때까지 했던 설명을 되게 간략화시켜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뭐 5개 간격으로 배치하기로 했으니 뭐 이런 거를 루트 노드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 놨고요. set as 루트 노드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 놨고요. 이렇게 이터레이션스 노드 같은 경우 뭘 바꿔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다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쿼드런트 노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직접 만들어 본 앞에서 본 예시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스텝을 나가가지고 몇 번 반복할 거냐에 따라서 크기와 패턴의 위치가 모두 변하는 그런 노드를 짜 보았지만 이것은 진짜 PPT에 나온 그대로 0.1 간격으로만 배치를 하는 그런 노드예요. 자, 패턴 오프셋 바꾼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노드 그래프 아까랑 굉장히 유사하죠. 다 하나씩 넘겨가면서 보실 수가 있으니 나중에 다시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력값 얘기도 다시 하고 있고요. 이쯤에서 왜 이름이 fx맵인지 감을 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함수가 동작하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함수로 짜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결과물 아까 본 거지만 저희의 첫 번째 fx맵 노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fx맵 노드 제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원점의 위치 그리고 값의 진행 방향입니다. x값 진행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래프와 동일한 편인데 y값 진행 방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학 책에서 배울 때는
0이 가운데 원점이 가운데 있으면 보통 위로 올라가는 게 Y축의 진행 방향이에요. 근데 이거는 Y축 진행 방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 약간 다이렉트 X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연상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커브로 패턴 위치 컨트롤하기. 이거는 또 노드를 직접 한번 보시죠. 자, 이 패턴인데요. 지금 이게 패턴이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었는지 솔직히 감이 좀 안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좀 저게 무슨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근데 옆에 있는 커브 노드를 눌러볼게요. 자, 이 옆에 그래프 모양이 보이시나요? 이 커브 노드의 선과 지금 이 배치된 패턴이 정확히 일치하죠. 저희가 이거를 이제 또 두 번째 예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는 설명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거를 열어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노드가 3개가 나왔죠? 맨 위에 이터레이트 노드가 있고요. 그 가운데 스위치 노드, 그 맨 밑에 쿼드란트 노드가 있습니다. 이터레이트 노드는 간단해요. 이거는 카운트라는 값을 받아오고 있네요. 네? 누가 뭐라 하셨나? 자, 질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패턴을 직접 새로 만들어 보는 게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할게요. fx 맵을 또 꺼내고요. 그레이스케일로 만들어 준 다음에 패턴 인풋 이미지 0에는 저희가 배치할 패턴을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패턴 이미지 인풋 2에는 커브 맵을 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배경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저희가 파라미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인풋 파라미터를 하나 잡아서 만들어줍니다. 인테저 1, 카운트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fx 맵을 또 본격적으로 편집을 해보죠. 에디트 눌러서 들어가고 이터레이트 노드 만들고요. 자, 이터레이트 노드 설명을 잠깐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밑으로 2개의 노드를 끼울 수가 있잖아요. 왼쪽 같은 경우는 루프를 돌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오른쪽에 끼우는 게 루프 안에서 돌릴 노드 트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루프를 돌릴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연결을 하고요. set as root 노드를 또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이터레이션스를 설정을 할 건데 저희가 아까 설정해 놓은 count라는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 놓은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형에 맞는 변수가 이렇게 바로바로 뜹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count 변수를 눌러주세요. 이러면 1차적으로 count 값은 세팅이 됐고요.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거를 플롯으로 바꾸고 1로 나눠서 역수를 취한 다음에 set 노드를 사용해서 또다시 지역 변수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때는 갭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또 시퀀스 노드,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죠. 이거는 이렇게 연결을 해준 후 아웃풋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터레이트 노드는 이렇게 끝냈고요. 쿼드란트 노드가 이번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패턴 인풋 이미지로 하시면 되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번엔 사이즈 먼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get float, 아까 위에서 갭으로 저희가 변수를 정해놨었잖아요. 갭이라는 변수를 가져온 다음에 벡터 float2를 통해서 float2형 변수로 만들어 주고요. 아웃풋으로 삼으면 지금 카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1 나누기 1은 1이죠. 값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카운트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변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복잡해지는데 일단은 원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전 타임에 얘기를 좀 깜빡했는데 fx맵 노드를 짜기 전에는 뭐 이터레이트 노드는 몇 개를 쓸 것인지 스위치 노드는 몇 개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항상 작전 타임은 옳다고 생각하시고 fx맵 노드 짜기 전에는 한번 직접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우리 작전은 이미 먼저 진행을 해버렸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자면 fx맵 구조는 파라미터는 패턴의 개수만 받기로 하고요. fx맵 구조는 이터레이트 노드 하나를 사용하고 쿼드란트 노드는 없으면 패턴을 그릴 수가 없으니 무조건 하나는 사용을 하게 되겠죠. 각 fx맵 노드에서 할 일은 이터레이트 노드는 뭐 각 패턴의 간격을 저희가 미리 계산했듯이 미리 계산을 해놓고요. 쿼드란트 노드는 본격적으로 샘플링을 통해서 원점, 패턴의 원점 및 좌표를 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파라미터 세팅 했죠. fx맵 인풋 세팅 이것도 미리 해놨죠. fx맵 내부 세팅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2번이나 보셨기 때문에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설명이 다 하나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거 지역 변수랑 캐스팅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프로그래밍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프로그래밍 책의 상당히 초반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모르셔도 프로그래밍 책을 조금만 읽으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사전 지식 없는 사람에게 섭디 노드로만 설명하려면 굉장히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코딩의 기초를 떼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쿼드란트 노드 세팅. 여기서 중요한 게 브랜치 오프셋이라는 값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로 세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이 나오고요. 패턴은 인풋 이미지로 설정을 하고 패턴 오프셋, 패턴 사이즈는 저희가 좀 이따 함수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브랜치 오프셋 값을 0.5씩 빼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fx맵 같은 경우 원점의 위치가 아까 정가운데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지 샘플링 할 때 원점은 왼쪽 위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보실게요. 자, fx맵 원점은 여기인데 이미지 샘플링의 원점은 여기예요. 그래서 패턴을 여기에 두고 이 좌표로 샘플링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여기서 읽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의 원점을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지금은 해결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패턴의 원점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차이만큼 샘플링 하기 전에 보정을 해주면 되죠. 지금은 두 번째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패턴 오프셋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일단은 브랜치 오프셋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0.5라는 값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브랜치 오프셋이 설정이 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패턴이 지금 이동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패턴 오프셋을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인덱스 값을 불러오기 위해선 getFloat을 통해서 $number라는 변수를 가져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거고요. 멀티플라이를 할 거고요. 아까 변수를 정해놓은 게 있죠. get이라는 변수를 패턴 오프셋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곱할게요. 지금 이게 왜 빨간 선이 떴냐면요. getFloat2 노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노드의 색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 자료형이 맞지 않아서 에러가 납니다. 아마 섭디 쓰다 보시면 컬러 맵 꼽아야 되는 경우에 그레이스케일 맵을 꼽으면 빨간 선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의미가 같아요. 자, 다시 getFloat 노드를 가져와서 get 변수를 갖고 온 뒤
일단 임시로 확인을 해볼게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확인을 해봅니다. X 값은 지금 제대로 됐어요. 자, 그럼 이제 Y 값을 세팅을 해볼게요. Y 값 세팅을 위해서는 샘플 그레이 혹은 샘플 컬러 노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를 써야 되는데 보시면은 회색이 노드 인풋 색깔이 살짝 청록색이죠. 연두색이 아니라. 청록색 노드 같은 경우는 플롯2를 인풋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노드 인풋을 색으로 구분하는 게 솔직히 좋은 아이디어 같지는 않은데 이거 말고는 노드 방식에서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X값은 이미 구했으니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럼 Y값은 무슨 값을 써야 되느냐? 이번에는 그냥 0.5를 써서 0.5를 쓴다는 의미는 이렇게 정 가운데를 샘플링 하겠다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Y값으로 쓰고요. 샘플링을 합니다. 그 값을 샘플링 한 것을 여기다 아까 벡터 만들 때 썼던 0 대신 꼽으면은 이제 패턴을 이게 지금 왜 안 되냐고 있냐면요. 분명 저희가 노드 연결은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변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이게 왜 안 변했냐면요. 패턴 오프셋 노드에 지금 샘플링 노드를 보시면은 인풋 0으로 넣은 거를 샘플링 하고 있어요. 이게 인풋을 1로 바꾸셔야 됩니다. 인풋을 1로 바꾼다는 의미는 지금 입력해 놓은 이미지 1번을 샘플링 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할 게 남았죠. 마지막으로 할 거는 저희가 사이즈를 변경하는 건데 미리 해놨네요. 그럼 저희의 두 번째 노드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 모양과 이 패턴의 모양을 주시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뭔가. 그쵸? 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패턴의 진행 방향과 관계가 있어요. Y축은 저희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줘야 됩니다. 뒤집는 거는 서브트랙트 노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1에서 해당 값을 빼면은 저희가 값을 뒤집는 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넣으면은 최종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패턴이랑 커브랑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직 PPT는 많이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앞에 나올 내용은 어렵다고 수정 요구가 들어온 내용이라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에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자료가 NDC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그때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